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네.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준석, 윤석열 이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뭐 전 검찰총장이라고도 부르죠. 치맥 회동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고 있는 정진석, 권성동 의원과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성사가 된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의 만남. 이동영 작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대표가 제안을 했다고 하면 네. 뭐 당내에서 이 대표 흔들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왜 윤석열을 흔드느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뭐 그런 좀 당내 여론에 대해서 좀 단도리 하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시간이 결정해 주겠습니다마는 빠르든 늦든 윤석열은 우리 당에 들어온다 아마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그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등을 윤석열 후보가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시간 문제지 합류하는 거는 맞다 좀 이렇게 좀 보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 누구 잘못이 아니고 본인 잘못이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안 되고 과연 정무 라인, 공보 라인이 제대로 활약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전직 당협위원장, 전직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정무 라인을 좀 채웠죠. 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수를 조금 이제는 만회해 보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당에 입당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이동의 촉 시간에 말합니다만 지지율이 빠지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에 하루빨리 입당하는 게 윤 후보 입장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입당하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까요? 글쎄 그러진 않겠지만 빠지진 않겠죠. 지금 현상 유지가 예, 가능하다. 예. 대화 중에 이제 8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8월 경선 버스에 올라타는 것인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그거 한번 봐야 알죠. 지금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전 총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SNS에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면서 2월까지 계속 이렇게 싸우면 우리는 필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엄살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이거는 뭐 선거 판때기에 맞는 말이죠. 아름다운 단일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일화하기 직전에 네거티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싸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권에서 윤석열을 공격하던 그 모든 포인트가 만일 단일화 과정에 들어가면 야권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이야 뭐 야권에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당내로 좀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 빨리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내 들어가서도 결국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사실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싸우기는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당직자들이 막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면면을 보면 김종인계다, 친박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 총장의 하락이 너무 커지니까 직접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직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의도 바닥에 중심이 안 되는 분들이죠. 김경진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김경진 의원이 지금은 어디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전체에서 1, 2등을 다투니까 당연히 오라고 하면 본인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박민식, 이학재, 함경우, 김병민 등 이런 당협위원장 4명의 징계를 또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 후보가 어차피 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거라면 상관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서 검토만 하고 끝날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은 뭐 징계를 내렸다가 입당을 하면 취소하는 뭐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4사람을 징계 검토한다 이런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지금 단돌이 안 해놓으면 지금 전직 의원들이잖아요. 네. 현직 의원들도 대거 합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 차원에서는 단도리를 하는 게 맞죠. 뭔가 이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뭐 액션을 취하는 거라도 볼 수 네.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김경수 전 지사죠. 대법원 유죄 확정을 두고 또 뭐 이제 드루킹 사건의 진짜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전 그 이명박 정부의 그 대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까지 좀 소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특검 활동을 더 연장을 하거나 재개를 해라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세요? 이 박지희 씨가 말한 것처럼 노림수죠. 이거는 네. 뭐 현재 법률상이든 뭐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특검이 종료됐고 그래서 기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특검을 다시 하자. 네.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도 본인이 법률가인데 이게 법적으로 되리라고 판단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던 것은 정치적 워딩이죠. 정치적 발언. 그래서 네. 나의 주가를 좀 띄우면서 이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양수 겸장의 이야기다. 다만 진짜로 본심으로 특검을 연장하기 위해서 혹은 특검을 다시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은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 정통성,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 없는 정권에서 준 임명권으로 검찰총장이 된 거잖아요. 스스로 이제 발목을 묶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바라보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뭐 노무현 탄핵에 이어서 이재명 지사의 또 백제 발언을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호남 불가론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말에 좀 뜨거운 이슈였어요. 박지희 아나운서는 이 워딩을 어떻게 그 언론 기사를 통해 봤습니까? 아니면 뭐 기사로도 봤고 네. 또 이재명 지사가 직접 그 SNS에 네. 전체 발언을 다 또 올렸더라고요. 예, 녹취를 올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네, 네. 박지희 씨 듣기엔 어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호남 사람이라면 좀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지금 배재정 대변인이 맨 처음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그 이낙연 후보가 김현정 라디오에서 뭐 기자들이 바보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그 같은 당의 후보인 김두관 후보라든가 DJ의 아들인 김원걸 의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류군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호남 비하 발언이 되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뭐 저도 직업이 또 글 쓰는 사람이니까 몇 번 읽어봤는데 네.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런 이게 호남 비하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네. 근데 100번 양보했을 때도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사실은. 예. 물론 뭐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떡을 주려다가 뺨 맞았다. 뭐 네. 그것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호남 비하로 읽히는 건 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갸우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이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백제 발언이 본인을 칭찬하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얘기에 아니 그럼 기자들이 바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자신을 칭찬하는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럼 바보인 건가요? 예. 근데 이거는 글쎄 오래 끌고 가면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오래 끌고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녹취 전문을 이재명 캠프에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렇죠. 워딩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시에 자기 자신은 아직 젊고 지사직을 3년밖에 안 했으니까 지사 한 번 더 해도 된다. 근데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40% 가까이 지지율이 나왔으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은 DJ 비연합으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반쪽짜리 정권이었고 처음으로 호남 출신으로 하는 거대 그런 덕담 차원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배재정 대변인 한번 얘기하고 좀 논란이 붙었다가 자연스럽게 사과하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거 호남 비하 맞다. 이렇게 경상도가 다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캠프의 전략상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억지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들릴 이야기가 수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역비 아니냐 하겠죠. 근데 또 반대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갈린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예안 발언. 네. 그거 누가 봐도 지역 비하잖아요. 지역 비하죠.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거는 논란이 있다는 것은 찬반 논란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 비하라고 몰고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가지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좀 궁지로 몰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백제 발언을 또 찾아서 들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4대강 뭐 찬성했던 발언들이라든가
또 노무현 정부가 뭐 사과해라 물러나야 된다 했던 발언들 네. 이런 것도 지금 막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낙연 후보는 당시에 민주당, 열린우리당 당이 달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이야기 가지고 계속 두 사람이 붙으면 어쩔 수 없이 이낙연 후보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당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당시에 무슨 큰 직책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캠프가 지금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서 또 그 이전 대표하고 김경수 지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거를 두고 이 지사 측에서 이제 선거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지금 김경수 지사가 하여튼 대법원에서 2년 최종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네. 오늘 아마 들어갔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뭐 김경수가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그랬고 이낙연이 호응했다. 역시 대통령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김경수한테 들었는데 이낙연 후보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더라라고 네. 한다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최인호 대변인이 이걸 오픈했단 말이에요. 이낙연 캠프에 있는. 그렇게 되면 박지 씨 얘기처럼 야, 이 지금 김경수는 감옥 가는 상황에 네. 후보가 이걸 이용하네라고 역풍이 당연히 불 수밖에 없죠. 아마 그래서 이거 최인호 의원이 자기 SNS 올렸다가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지금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하긴 합니다만은 네. 서로 양쪽 다 좀 금도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 뭐 누가 더 적통에 가까운가 이런 논란에서 비롯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이슈들이 당내 경선에 실제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적통 논란은 영향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 국민의힘 쪽 주류 개파에서 쭉 한번 훑어봅시다. 네. 노태우 이후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됐죠. 전부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에요. 김영삼 대통령도 3당 합당으로 들어온 거고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인 있다가 들어온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다른 데 있다 들어온 거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당에서 키운 사람이 없어요. 다 밖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인데 그때 무슨 뭐 적통 논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시대가 원하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내가 적통이라고 해봐야 그게 민중들한테 과연 호소력 있게 다가오겠느냐. 거기다가 이재명 캠프에서는 또 그럼 내가 적통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운동하다가 민주당에 들어왔고 민주당 들어왔더니 뭐 열린우리당으로 바뀌었고 거기서 계속 당에서 계속 뭐 직책 같은 걸 맡으면서 또 성남시장 하면서 탈당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나는 적통이 아니냐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은 그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민주당 경선은 당원 50% 또 선거인단 50%잖아요. 네. 선거인단 50%는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 나머지 국민 50% 선거인단 50%가 과연 적통을 생각해서 누구는 적통이니까 뽑아주고 누구는 적통이 아니니까 안 뽑아주고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그건 좀 갸우뚱한 모양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후보들끼리는 적통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국민들은 누가 민주당의 적통이고 이런 게 상관없거든요, 사실. 네. 상관없고 누군가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거티브가 과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선관위에서는 경고를 또 날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첫 TV 토론입니다.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캠프는 지난번 1차 예선 때 TV 토론에 실패했다고 판단할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해서 아마 TV 토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그동안 뭐 다들 협공해서 이재명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재명이 준비할 거기 때문에 1차 예선처럼 그렇게 이재명이 마이너스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낙연 캠프에서는 1차 예선 때는 본인이 네거티브를 안 당했잖아요.
한 번도. 네. 근데 아마 이번 TV 토론회는 본인을 공격하는 후보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어떻게 수비를 효과적으로 방어를 잘하느냐. 네. 거기에 또 달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뭐 국밥 이미지 이런 걸로 갔다면 이제는 좀 사이다로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또 서로 간의 그 네거티브라든지 감정 싸움이 또 격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네. 당대표가 아마 당대표든 아니면 뭐 최고회의든 선관위든 당 선관위 네. 후보들을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관계자들 아마 지난 주말에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너무 과열되게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아마 후보들을 불러서 협약식 같은 거를 할 모양새거든요. 아 무슨 신사협정 뭐 이런 거요? 네. 근데 후보들이 모여서 TV 앞에서 서로 악수하고 신사협정을 했는데 다시 또 세게 네거티브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깨냐에 달렸죠. 뭐. 분명히 먼저 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언젠간 깨질 건데 그리고 그 먼저 깨짐을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후보들은 그래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신사적으로 합시다 해도 캠프 내에는 또 그게 안 되거든요. 분명히 좀 모처럼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선 관련해서는 사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 당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좀 신사답게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게다가 지금 뭐 이재명이 압도적 1위 달리다가 지금은 이낙연이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으로만 따지면은 결선 투표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결선을 가면 네. 결선 가는 동안 시간이 한 5일쯤 있어요. 네. 그 5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지자들 간에는 뭉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절대 결선을 안 간다. 이런 작전으로 나올 테고 뭐 이낙연 캠프에서는 일단 결선 가서 반 이재명을 뭉쳐야겠다 이런 생각할 테고 아주 치열하게 좀 펼쳐질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주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15명, 16명. 네. 거기는 이제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를 두 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나름 흥행이 될 거예요. 두 번의 컷오프가 있다고 하면.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도 6명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TV 토론 같은 거 해도 6명이면 한 번씩 시간만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만 돌려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를 몇 명까지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게 되니까 좀 그런 게 있고 네. 또 지난 주말에 가장 핫했던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죠. 그래서 네. 법사위를 양보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또 이제 배분하기로 했죠. 예. 근데 뭐 11대 7은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네. 문제는 이제 법사위를 양보하느냐 이제 후반기 뭐 이거였는데 네. 양보하기로 했죠 국민의힘에. 네, 양보하기로 했는데 이게 2022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반기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때 양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나 뭐 지도부가 다를 수 있는데 예. 다를 텐데 예. 지금 지도부가 그거를 정하는 건 약간 월권하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월권일 수도 있는데 네. 협상이란 건 또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아 깨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거 가지고 주말에 아마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원들도 아마 문자 폭탄 엄청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실 권한이 없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엄청난 문자가 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쪽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많이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낙연 후보도 엄청 많이 받았을 건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법사위를 주면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그러니까 과거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했을 때 발목 잡지 않았느냐. 네. 하나도 통과 못 시킨다. 법 같은 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명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더니 언론에서 계속 또 야당에서 계속 독재 프레임을 씌웠다. 의회 독재.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도 좀 힘들고 그러지 않았냐. 이런 생각 같아요. 그래서 독재 프레임에 벗어나서 책임을 반반 나눈다.
뭐 거기 플러스 지금 법사위가 계속해서 월권한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체계랑 자구 심사만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월권을 한다. 그래서 월권 없이 체계하고 자구 심사만 하도록 이 협상문에 박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협상이라는 건 깨지기 마련이라고 그랬는데 네. 야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가가지고 이거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합니까?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거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강력히 반발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법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통과 안 시키면 그만 지금 스탠스는 그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층을 설득하려면 법사위 또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분노는 계속 이어질 테고 이게 민주당이 사실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뭐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개혁을 하려면 지지층들의 힘이 없으면 개혁하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당분간 계속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사실 주말에 그 민주당 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사실 뭐 법사위원장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재난지원금을 또 다 줄 것처럼 하다가 88%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 두 가지 네. 때문에 이제 뭐 민심이 폭발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든 좀 두고 보고요. 오늘 이동의 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